자, 야구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김동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아니, 또 주말이 지나고 또 이제 월요일이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주말 잘 보내셨는지 궁금하고, 김동현 기자님 또 저기 갔다 오셨다면서요? 어딜요? 지방에. 어제 무슨 뭘 어디로요? 방송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갔다 왔다 그러니까. 어제 저 장애인체육회 그 전국 단위 행사가 하나 있어서. 네. 거기 제가 장애인체육 담당이라 그 당일로 취재를 좀 다녀왔습니다. 아유, 저 고생하셨어요. 주말도 못 쉬시고. 저 이제 일요일이 월요일이니까요, 우리는. 네. 그리고 월요일이 사실은 이제 일요일인데 네. 월요일에도 지금 여기 나와가지고 하고 계시는 김동현 기자님 또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많은 분들께서 시작과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어떻게 또 주말들 다들 잘 보내셨는지 또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저희 또 오프닝 또 길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소에 저희 주제로 이제 안 다뤄가지고 아쉬워하셨던 분들께서는 저희 또 주제 또 많이 또 던져주시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질문도 많이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야? 난 또 갔다 오셨다길래 경찰서 가신 줄. 세경씨님 이런 얘기 하셨고. 아니 도대체 뭐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 회로가 어떻게 연결이 됐길래 경찰서가 나옵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나쁜 놈 아닙니다. 그래. 회원님 어서 오십시오. 저 오랜만에 브런치 보는 거예요. 그러게요. 아이디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또 저희 이제 요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NC 다이노스가 5연승 하면서 이제 기적의 6월 벌써 순위가 3위까지 또 치고 올라왔습니다. 네. 야, NC의 이 약진 좀 어떻게 보시는지, 특히 이제 구창모 선수도 빠져있는 상황에서 나온 진짜 반전인 것 같습니다. 네. 뭐라 해야 되죠? 저는 시즌 전에 물론 이제 5강에 NC를 넣진 않았던 것 같긴 합니다만 근데 사실 전력만 놓고 봤을 때 이 정도 할 수 있는 팀이긴 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의외의 변수들은 좀 있죠. 예를 들어서 도태훈 선수 말씀하셨으니까. 네. 도태훈 선수 이렇게 잘할 거 예상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치. 2할 9푼 4리 치고 있던데 커리어로 이만큼 풀타임을 뛰어본 적이 없는 선수이기도 할 뿐더러 2할 5푼은 있었던가 싶거든요. 근데 9푼 4리면은 도태훈 선수한테 이 정도를 당연히 사랑탑이나 팀에서는 잘할 거라고 기대를 하겠지만 글쎄요, 저는 그 기대 이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쵸. 여기에 뭐 이제 이구디구님이 서우철 선수나 아니면 김주원 선수까지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김주원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수비가 다소 아쉽다. 이 시즌 초반에는 뭐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일단은 뭐 타격에서 젊은 선수가 벌어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정말 대단한 것 같고, 이 선수가 어느 선수의 또 공백을 메우고 있느냐, 사실 이제 노진혁 선수가 나간 자리를 또 메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실 이제 양의지 선수 나가고 뭐 노진혁 선수 나가고 이제 FA로 또 유출이 꽤나 많았었는데 그 빈자리가 일단은 현재까지는 안 보이고 있다라는 게 NC 다이노스의 좀 강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양의지 선수가 빠진 게 무엇보다 아쉽겠으나 박세혁을 데려오면서 최소화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노진혁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작년 재작년 죄송합니다. 뭐 작년부터 봐도 김주원이 유격수 보고 노진혁 3루 보냈잖아요. 그렇죠. 네. NC가 작정을 하고 키운 거거든요. 한 2년 동안. 김주원은 이제 지금 시점이면 잘해줄 것이다라는 예상이 좀 어느 정도 깔려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 그렇습니다. 서호철 선수도 글쎄 뭐 유망주 최상급 유망주라고 하면 좀 무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계속 1군에서 봤던 선수잖아요. 맞네요. 네. 그래서 뭐랄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특정 팀이 확 올라오려면 유망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게 최고거든요. 맞네요. 네. 근데 지금 NC가 약간 뭐 6월 한정, 5월 한정 막 하고 봤을 때는 막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럼 최근 5연승에 지난주 5승 1패 했으니까. 그리고 6월로 계산하니까 11경기 8승인가? 10경기 8승인가 그래요. 네네. 엄청 지금 밸런스가 괜찮거든요. 그러면 그러네. 8승 2패네요. 8승 2패, 10경기 8승 2패니까 지금 3위를 하고 있는 게 어마어마한 무슨 이변이다. 뭐 이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봐요. 그래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이재학 선수 얘기도 또 해주시는데. 그러니까요. 이재학 선수도 다들 이제 이거부터 보잖아요. 그렇죠, 체인지업. 네. 체인지업 보는데 저는 페스티벌이 좋아진 게 확 눈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게 이재학 선수가 한창 안 좋을 때는 모든 사이드암 체인지업 투수들이 다 비슷비슷한 길을 가는데 속구 구속이 빠지잖아요. 네. 체인지업 힘이 없어요. 그렇죠. 아예 구속이 비슷해버리는 거. 옛날 펠릭스라는 데서처럼. 맞아요. 네.
저기 뭐야 포심하고 체인지업이 1마일 언더로 구속 차이가 나버리던가 그렇게 근데 그런 뜻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없죠. 네. 그럼 페스티벌 구속이 떨어지면 체인지업도 힘 못 받아요. 왜냐면 공이 빵이 보이거든 타자 눈에. 근데 올해 이재학이 좀 유리한 상황에서 체인지업으로 속이는 게 아니라 직구 빡 들어갔는데 그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이 선수들도 이제 타석에 있는 선수들도 좀 약간 허를 찌르는 느낌, 찔리는 느낌 이게 좀 있습니다. 이재학이 솔직히 이런 상황 했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거 진짜 한참 좋을 때 모습이 나온 것 같아가지고. 아 그렇습니다. 지금 뭐 실베스타님 지금 NC 신진급들 2군 타격왕 홈런왕 출신들이고요. 투수들도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선수들입니다. 이런 얘기. 그리고 지금 이제 페디 선수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겠죠. 페디 선수 그리고 와이드너도 사실 돌아와서 엄청 잘해주고 있고 마틴 선수도 최근에는 그래도 조금 살아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NC 다이노스가 참 팀을 조용하게 잘 움직인다. 뭐 프런트가 그만큼 일을 잘한다는 거임. NC야말로 소리 없이 강한 팀임. 뭐 이런 얘기들까지 또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좀 소리가 있게 강하면 더 좋을 텐데. 아 그러게 이런 얘기 아쉽죠 오히려. 네네네. 보니까 보자 솔직히 하위권까지는 아닌데 패디가 저 정도로 잘할지 몰랐고 이재학 선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쉬운 건 구장을 저렇게 잘 지어놓고 관중몰이가 좀 안 된다는 게 아쉽지 않나요? 이런 얘기 또 맥쿨러버님께서 해주셨는데 좀 아쉽긴 하죠. 아쉽긴 한데 약간 뭐랄까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관중이 적다라는 걸 설명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방 팀이라서 그렇다라고 뭐 단정 짓기도 뭐한 게 그러면 삼성은 관중 동원이 3등 4등 하고 그쵸, 있는데 네. 기아는 뭐 항상 최상위권이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면 성적이 좋으면 예를 들어서 수도권이니까 좋다? SSG 작년에 1등하니까 관중 늘었지. 맞네요, 네. 그 전까지 SK가 뭐 관중이 뭐 어마어마하게 1등 2등한 팀은 또 아니었단 말이죠. 인기 팀은 또 아니었고. 네. 그러면 물론 이제 최고의 마케팅은 성적이라고 하지만 이 좋은 선수가 있고 성적만 갖고 모든 걸 판단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좀 NC가 좀 안타까운 게 그 이제 말씀하신 게 원래 소위 말해 이제 롯데의 바운더리에 있던 지역이라서 그렇죠.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 좀 들고 두 번째 드는 생각은 창원에 있었으면 어떨까? 창원 마산 마창진 중에 네. 마산이라 그런 것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 좀 들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창원이 메인이잖아요. 그쵸. 창원이 메인인데 창원이 뭐 이렇게 전혀 못 올 거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마산 사는 분들이 가깝게 가실 수 있겠죠. 근데 창원이나 진해에서 넘어오는 게 또 그게 또 그래 동네 마실 가듯이 갈 수 또 그런 거리가 또 아니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요. 이제 실베스타님도 신생팀의 뭐 한계입니다. 그리고 교통이 또 불편하고 이런 얘기 해주셨고 마산 쪽은 아직 원류가 또 이제 롯데라서 관중층이 갈려서 그래요. 마산은 롯데와 NC 팬이 갈려서 그렇습니다. 후발팀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팀 있겠죠. 세탁이 쉽나 네. 이수환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스포츠 팬 하시는 분들도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맨 처음에 응원한 팀을 이게 갈아탄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고 만약에 이제 NC를 응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연고지가 이제 그쪽이시거나 그 연고지가 그쪽이신데 예전에는 이제 야구를 안 보다가 이제 새로 보시는 분들이 이제 NC 팬으로 유입되는 케이스들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이게 유치가 좀 어려운 게 아닐까 이 정도. 그 약간 지역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분들은 옛날에는 이제 저기 부산 마산이 한 묶음했잖아요. 부마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마산이 그 수출 자유무역 지대인가 그 정부가 지정하면서 그 돈이 많이 돌았어요. 옛날에 마산은.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흐름이 바뀌었잖아요. 창원이 이제 공단 끼고 있으니까 창원이 돈이 많이 도는 곳이니까 마산이 예전만 못하죠. 그래서 마창진으로 합쳐질 때도 약간 위에서 내려오는 톱다운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원해서 합쳐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아직까지 조금씩 그 약간 나는 마산 사람이요라는 게 좀 있다는 걸로 들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약간 완전히 우리가 하나요가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들긴 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성적을 또 잘 내주기 때문에 이 흥행에도 좀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정우 선수, 제가 어저께 드디어 이제 이정우 선수가 3할 타율을 돌파를 했다 이런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3할 4리를 하고 있죠.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3할 4리 그리고 이 성적 보니까 이미 뭐 다 복구를 했습니다. 이정우 선수. 이정우 걱정 뭐 할 필요 없다 했는데 4월까지는 계속 안 좋다가 결국에는 또 올라오는 게 역시 이정우는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키움도 타선이 같이 동반으로 이제 터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키움 히어로즈도 좀 반등의 계기를 마련한 것 같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4타수 1타 미치겠다. 와우.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 이정호가 이렇게 잘하는 게 이상하신가요? 아니죠. 네네네. 앞에가 이상했던 거지. 지금은 그냥 이정호가 이정호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어느 팀이나 중심 타자가 필요하고 중심 타선이 필요하고 막 다 얘기하잖아요. 네. 핵심이 기둥이 필요하다 하잖아요. 이정호는 누가 뭐래도 키움이 기둥이거든요. 기둥이죠, 그죠. 근데 기둥이 약간 휘청휘청했던 거죠. 근데 기둥이 제대로 섰잖아요. 이제 들보가 딱 박혔으니까 다른 선수도 탄력 받죠. 맞네요. 아 우리 정호 형이 우리 정호가 가자 이게 하는데요. 되니까. 네. 네. 그러니까 키움도 야 이거 어떡하냐 꼴찌 막 이랬는데 지금 어영부영 또 8등 막 이렇게 하잖아요 또. 그렇죠.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올 시즌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NC 다이노스도 또 이제 지금 뭐 5강 이상 또 이제 이 강팀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지금 3위까지 올라갔고 여기에 이제 키움도 시즌 초반에 또 좋지 못한 순간이 있긴 했습니다만 또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고. 최근에 또 아시죠? KT도 요즘에 잘하잖아요. 물론 이제 어저께는 또 이제 좀 크게 지긴 했습니다만 KT도 이 최근에 좀 분위기가 좋았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괜찮았어요. 롯데 잡고 그래 네. 6승 4패니까 롯데 잡고 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그야 또 결국에는 최하위가 또 하나네. 하나 좀 달라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 두산도 잘하고 있지, 기아 잘하고 있지, 롯데 잘하고 있지. 와 진짜 올 시즌은 뭐 저희가 뭐 맨날 역대급 순위 경쟁 이게 빈말도 사실은 있잖아요. 네. 팬 여러분들의 또 관심을 또 끌어오기 위해서는 빈말도 있긴 하겠지만 진짜 역대급 순위 경쟁인 것 같습니다. 그런다니까요. 지금 각 팀 순위별로 봤을 때 가장 승차 큰 게 2.5경기니까. 맞습니다. 네. 몰라요, 이제. 불편함을 밟고 가다님 10,000원 후원 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튼 감독님 보고 계신가요? 앞으로 번트는 상황에 맞게 부탁드립니다. 또 라인업 매주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시면 선수들 헷갈립니다. 한동이 빨리 올려주세요. 배영수 코치님 보고 계신가요? 초반처럼 한 박자 빠른 투수 교체 왜 이제 안 하시나요? 김민석 선수 보고 계신가요? 볼은 안 쳤으면 좋겠습니다. 노진혁 선수 보고 계신가요? 허리 아플 때 봉침 만지면 금방 났습니다. 여러 가지 또 조언을 해주셨는데 이제 또 한동희 선수가 안 보이니까 또 한동희 선수 또 보고 싶으신가 봐요. 그죠? 네. 김민수 선수가 또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네. 내 눈앞에 안 보일 땐 잘하는 선수라고. 네. 서튼 감독님 뭐 아까 위에도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미리 경기 포기하던 감독 필요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확실히 롯데자이언츠가 최근에는 좀 하락세가 심한 것 같아요. 10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 3승 7패. 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반등의 계기를 좀 잡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온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경기를 분명히 하잖아요. 접전을 하고 동점 가고 막 잘 하는데 마지막에 이게 그렇죠. 하나씩 삐끗삐끗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감독이 운영이 좀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죠. 특히 불펜 운영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 방송 나와서도 계속 논의가 났던 게 왜 그때 누굴 A라 선수 써가지고 막 그 얘기 했잖아요. 참 지금 시점에서 저도 뭐 3연전 롯데 경기 대 담당팀 경기다 보니까 챙겨보긴 했는데 와 하면서 봤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마지막에 2차 3차 삼성이 이겼어 또. 그쵸? 어떻게 이겼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제 불펜 운영 같아요. 선발 자체는 뭐 롯데 선발이 나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불펜이 좀 그렇고 그리고 약간 2017년 기아나 작년 SSG 생각이 좀 나는 게 뭐 직접 비교 대상으로 놓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2017년 기아로 놓고 보면 그때 불펜 진짜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저 밑에 있었거든요. 네. 평자 보면. 근데 선발이 세고 타선이 되니까 이렇게 덮고 갔다고요. 그렇죠. 반등하죠. 네. 그렇게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롯데가 불펜이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롯데 불펜 잘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었고 확실히 그 어제는 이제 김원중 선수가 불의의 부상을 당한 게 좀 컸던 것 같고 그런 부분 제외하면 롯데가 구승민, 김원중이라는 확실한 줄을 세워놨기 때문에 뒤쪽에다가 이마저도 없는 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없죠. 선발도 최소한 중간 이상 해주고 있고 방망이만 좀 꾸준하게 가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 그러니까 4월 달에는 사실 이제 선발이 안 좋을 때는 불펜 투수들이 또 이제 고생을 한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실 이제 순위 반등의 원동력이 불펜에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해드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 이 불펜 선수들이 좀 지친 모습도 살짝 보이고 약간 좀 이 상황에서 왜 이 선수를 올려? 이 기용하는 거에 있어서 또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 상황들이 좀 자주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타선이 좀
점수를 충분히 뽑아준다고 한다면 이제 뭐 한두 점씩 이렇게 흘리는 것도 어느 정도 괜찮은 야구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장까지 가는 승부 끝에 또 패배를 했으니까 팬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뿔이 나실 것 같습니다. 또 이거는 저희가 또 이제 첫 번째 주제 때 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시안 게임 명단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뭐 이제 어저께 이제 발표되고 나서 이제 안추영 위원님과 또 전화 통화를 통해서 저희가 의견 한번 더 여쭤보고 했는데 이 장현석 선수가 아시안 게임 최초로 고졸 선수로 또 발탁되는 또 영광을 안게 됐습니다. 그 대졸이 간다는 얘기도 좀 있었어요. 그 최강야구 보시는 분들 그 정현수 선수가 네, 맞아요. 그 선수가 평이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현수 선수 얘기도 좀 있었는데 결국 이제 고졸로 이제 장현석 선수로 갔죠. 네. 일단 이례적인 선택인 건 맞죠. 이례적인 선택인 건 맞는데 그만큼 능력이 된다는 얘기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랄까. 그리고 이제 뽑히고 나서 이제 생각했던 게 류진희 감독님이 파이어볼을 좋아하시지? 라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좀 나기도 했고.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러네. 불펜 투수에 확실히 공 빠른 선수들이 많이 포함이 또 됐습니다. 뭐 이효리 선수도 마찬가지고, 뭐 최지민 선수도 있고, 고우석 선수도 있고, 뭐 정우영 선수도 있고, 곽빈 선수도 있고, 문동주 선수도 있고. 진짜 공 빠른 선수들 쭉쭉 부르다 보니까 또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국제 대회는 그러니까 국내 리그라면은 이제 저 소위 말해 피네스 피처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국제 대회는 한 번 보고 안 볼 팀들이잖아요, 다. 그렇죠. 만약에 두 번 보는데 뭐 예선에서 한 번 결승 이런 식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여튼 빠른 공으로 그냥 찍어 누르는 힘이 필요해요. 정말로. 거죠. 그것도 류진희 감독이 또 그런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라면 장현석이 아무리 고등학생일 값이라도 공빠르면 일단 쏘보는 거죠. 뭐. 맞네요. 네네. 뭐 홍콩이나 뭐 이런 약체 팀들한테 갖다 붙이면 충분히 잘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제 안추영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외야수가 딱 3명으로 이제 고정이 됐습니다. 최지훈, 이정우 그리고 최원준 선수 내야수를 이제 7명이나 달려가는 좀 이 로스터 운영을 또 보여줬는데 이것도 조금 약간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저도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저랬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최지훈, 이정우는 그냥 입 적어놓고 시작했을 거고 아마 그렇겠죠. 네. 박성환도 제가 듣기로는 유일 감독 1픽이었고 네. 유격수 중에 박성환만큼 하는 선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뽑힐 만한 사람 다 뽑혔잖아요. 김혜성도 그거 다 뽑혔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잠깐 왜 한 자리 어떡하지 이렇게 된 것 같아. 갈 선수를 뇌피셜을 돌려보자면 막 채워놓고 야 잠깐만 이거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는 막 찾다가 최원준 괜찮은데 하고 들어간 것 같아. 이렇게 박아놓고 하니까 그러면 4, 5의 외야수가 필요한데 또 주희 감독 은근히 국제대회에서 멀티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멀티 포지션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러게 약간 좀 이제 궁금하게는 합니다. 그리고 막 그 선발위원회에서 막 돌려봤나 봐. 강백호가 우익수도 본다더라. 얘를 지금 내야수로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김혜성 선수를 쓰는 것도 이제 고민을 해볼 거예요. 김혜성도 좌익수에서 수비 기가 막히게 해줬었거든요. 재작년에. 김재찬도 몇 경기 안 되지만 중견수 이거 한다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중견수 좌익수 그래서 저 선수들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슬롯은 뚫려 있는데 그 김지찬 본인도 좀 뻘쭘한지 외야 볼 수 있다고 했다고 봄날리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하여튼 이제 이 부포지션 이 내야수들의 또 부포지션에 과연 어떤 선수들이 또 외야로 나갈 수가 있을지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외야수 3명의 선수들이 또 부상 없이 쭉 가는 게 가장 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포수도 결국에는 이제 이 출전 경험이 많은 김동원 선수가 또 선발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김영준 선수도 같이 간다라는 거 요게 굉장히 또 좋은 것 같고 이 와일드 카드로 결국에는 구창모 선수, 박세용 선수 그리고 이제 최원준 선수까지 승선을 했습니다. 확실히 이제 염경엽 감독이 또 그 얘기도 했잖아요. 이제 기술위원회 자기 있을 때 30살 넘은 선수들은 그래도 미래를 위해서 뽑아가지 말자고 했다. 이런 이제 좀 합의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명단에 있어서 확실히 그래도 좀 세대 교체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이 보여진 것 같아요. 네. 저는 제 지극히 개인적인 제 생각인데요. 최원준 대신에 김현준 갔으면 어땠을까 싶긴 해요. 김현준 갔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 그 한 자리가 와카가 남잖아요. 네네. 그럼 그 와카를 불펜 누구 하나 경험이 좀 쓰거나 선수로. 아니면 지금 우타가 너무 없으니까 오른손 타자 누구 뭐 이렇게 가면은 좀 밸런스가 맞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제 생각이고. 네네네. 그래 이제 김현준 선수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또 계시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요번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 반드시 또 이제 금메달을 따겠다라는 이제 각오를 통해서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좋은 성적 또 보여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일단은 뭐 명단에 있어서 막 큰 논란 정도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우리 아시안 게임 큰일 났다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조금 뭐 이미 어떡하려고 하지 약간 이런 느낌. 시작 전부터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나이 제한도 걸고 연차 제한도 걸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 무리를 일으킨 선수도 뽑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없으니까 사실은 잡음이 일단은 없다는 게 굉장히 또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출발하기 직전부터 뭐 잡음이 없다라는 거 그거는 좀 다행인 부분. 또 이제 성적만 내면 된다. 뭐 사실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솔직히 정철원이 너무 아쉬워요. 그러게. 그렇잖아요. 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좀 그렇습니다. 대회 직전까지 뭐 로스터 교체 가능합니다. 이구두구님 아시처럼 이제 부상이 있으면 혹은 이제 부상이 회복이 완벽하게 안 된다면 또 이제 당연히 교체가 가능한 거니까 시즌 치루 보면서 지금 이제 명단 승선 선수들도 그렇기 때문에 부상 없이 시즌을 또 치르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또 오프닝 좀 길게 한번 다뤄봤고요.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강민호 선수가 무려 5,105일 만에 끝내기 홈런으로 이 삼성에게 승리를 가져다 줬습니다. 어제 롯데전이었죠. 연장 10회 터진 강민호 선수의 끝내기 홈런으로 6대4 대역전승을 또 만들어냈는데 사실 이제 어제 경기 9회 초 3대2 리드 상황에서 오승환 선수가 등판했고 아쉽게 또 불론했습니다. 영장전까지 돌입을 했죠. 3대3 동점 상황에서 삼성의 홍정우 선수가 윤동희 선수에게 데뷔 첫 홈런을 허용을 하면서 4대3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이제 롯데자이언츠가 승리를 가볍게 가져가나 싶었습니다만 10회 말이었죠. 1-4-3루에서 김현준 선수의 동점타 그리고 이제 피렐라의 폭투 플라이 그리고 2-4-3루 강민호 선수의 끝내기 투런 홈런까지 나오면서 경기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삼성 담당 기자님이시다 보니까 또 오래 하셨잖아요. 이제 오승환 선수의 또 흥망성쇠를 모두 함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오승환 선수의 최근 부진 사실 저희가 뭐 안치홍 의원님이라든지 아니면 안경현 의원님이라든지 위원님들께는 또 많이 여쭤봤지만 담당 기자님께는 또 이런 거 여쭤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승환 선수의 또 부진 참 어떻게 또 생각을 하시는지 심적으로 그 오승환 선수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이 이제 다 알죠. 예전에 그 공이 아니다. 본인도 이제 예전만큼 안 나온다고 본인도 알아요. 본인도 아는데 제가 드는 생각은 이제 오승환은 145, 6, 7, 8 빡 던져갖고 막 9위로 찍어 이게 안 돼요. 그렇죠. 이게 안 된다고 보면 이제 가위바위보 싸움을 잘해야 되거든요. 변화구도 많이 섞어. 체인지업이 있고 슬라이더가 있으니까 그러면 어제 그 전 경기도 그랬고 가위바위보 싸움 잘했어요. 체인지업 딱 초고 던져서 헛스윙 유도하고 몸쪽 하나 받고 슬라이드 던져갖고 이렇게 이게 되거든요. 이게 되는 투수예요. 못한 투수가 아니에요. 근데 어제는 특히 정훈 선수 타석 때 정훈 선수 나 친다 하고 딱 들어왔는데 그냥 페스티벌 쭉 들어가다가 땅 동점 블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포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수가 들어왔을 때 근데 내가 어느 포수라고 지금 오픈은 못하겠지만 포수를 대충 짬 좀 차면요 이 타자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초구부터 치고 싶어하는지 보인대요. 얘가 막 결의에 찬 모습들이 있대. 내가 끝낸다. 그래서 들어가는 선수들이 있겠죠. 그런 선수한테 굳이 페스티벌 143kg짜리 페스티벌 주려고 했었냐는 거죠. 그러면 우타자니까 뭐 슬라이더 하나 가든가 아니면 체인지업 아예 몸쪽 아예 떨어뜨려 버리든가 그런 식으로 카운트를 좀 하나 잡고 들어갔으면 조금 더 상황이 수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속이 있느냐의 싸움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가위바위보 싸움이거든요. 그게 좀 아쉬웠던 어제는 그 순간이었고 어제 그 9회 10회 그 전체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어제 롯데가 못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특히 김현준 선수 동점타 글자로만 보시면 훌륭한 분석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김현준 선수가 동점타를 쳤다. 너 너 수비 이게 그러면 영상을 보시라니까. 잘 던진 공을 김현준 선수 자세가 무너지면서 그냥 톡 쳐가지고 그냥 뚫어낸 거잖아요. 그쵸. 롯데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고 김현준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건데 김현준 쪽이 좀 더 잘한 거죠. 그 롯데가 못했냐고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결과만 놓고 보면 당연히 졌으니까 못한 건 맞는데 그 내용을 지켜봤을 때 그러면 윤동이 얼마나 잘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롯데가 특히 요즘 뭐 DTD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아직 DTD라는 생각 안 하고요. 롯데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그냥 삼성이 조금 더 잘한 거 아닌가. 그쵸, 그쵸. 네, 못하진 않았는데 마지막 선택이 좀 아쉬웠다. 연미진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고, 친다고 다 안 타냐 하는 식으로 던지다가 자꾸 또 불론을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또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어제 경기에서는 이제 오승환 선수 가위바위보 싸움에서 지기는 졌습니다만 연장까지 가는 승부 끝에 삼성의 이제 김현준 선수, 아까 말씀하셨죠. 김현준 선수. 사실 이것도 인플레이를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를 잘 시키는 타자들이 또 좋은 평가를 받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인플레이를 어떻게 시키면 무슨 일이 또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사실 그것도 잘 던진 공이었다 말씀해 주셨고, 결국에 이제 강민호 선수가 또 끝내기 홈런까지 또 때려내면서 이 기분 좋은 또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끝내기 홈런이 무려 2009년까지 흘러가야 됩니다. 2009년 6월 19일 기아전에서 때려내고 그 다음에 이제 2018년에 삼성 이적한 뒤에는 삼성에서는 또 첫 번째 끝내기 홈런을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어제 이 강민호 선수가 이렇게 이 홈런 때려내면서 역대 통산 포수 최다 타점에 등극을 했습니다. 1121타점인데 종전 기록이 이제 홍성훈 선수의 1120타점. 야, 진짜 강민호 선수도 오래오래 잘합니다. 역대 포수 통산 타점 최다 경신했는데 앞으로 또 이제 얼마나 현역 생활 더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인터뷰에서 포수 통산 기록 다 깨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또 했다고 합니다. 성선님께서 얘기해 주셨네요. 저는 올해 이제 만 나이 계산하면 38세니까 그렇죠. 좀 일반적이라면 38이면 은퇴해라 뭐 얘기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지금 3할 넘게 치는데 이 숫자를 만들고 있는 타자한테 뭐 OPS 0.8이 넘고 타율 3할 치고 홈런도 아마 팀 내 1인가 그럴 텐데 8개니까 두 자릿수 없는 또 금방 보이죠. 이렇게 치고 있는 선수한테, 그리고 포수 수비를 못하냐? 구단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는 타자한테 저기 내년까지만 하고 은퇴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당연하죠. 네. 계약도 오래 2년 남기도 했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저는 40 넘어까지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조인성 선수가 41세까지인가 42세까지인가 했으니까 네네. 물론 이제 나이가 좀 있는 선수들은 1년 1년이 다를 수 있죠. 그 내년에 어떨지 또 봐야 되긴 하겠으나 강민호 선수는 그렇게 막 확 이런 느낌이 좀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네. 아니 이게 한번 꺾이나 싶으면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 오고, 그러니까. 이제 뭐 3할 이제 못 치네, 뭐 2할 오픈 중반이네, 올해 또 3할 치고 있고, 아니 이게 참 강민호 선수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내비두면 참 잘하는 선수이긴 한데. 어제도 뭐 방송 끝나고 인터뷰 때 뭐 4차 FA 뭐 얘기, 네 번째 FA 얘기 하더라고요. 대단하네. 네. 근데 뭐 사실 네 번째 FA 선언하고 1년 계약까지 네 번째 FA 한 거잖아요. 현재까지는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진짜 언제적 민호인디 아직도 민호고, 박대열님 말씀하셨고, 세라피모님이 수비를 김재성, 김태군과 나눠서 나오니까 또 부담도 줄었다. 그럼 저런 것도 있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주전 포수를 교체한다는 얘기는 딱 하나거든요. 원래 있던 포수를 완벽하게 밀어낼 수 있는, 혹은 밀어낼 수 있는 누군가가 등장해야 이 친구가 밀려요. 그렇죠. 그게 포수 포지션이 원래 그래요. 다른 포지션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주전이고 도기자가 이제 젊은 선수가 왔으면 구단에서 전략적으로 판단이 가능해요. 아, 저 친구 나이가 좀 있으니까 이제 쓱 빼고 어린 친구 이 친구를 키우자. 그러면 자꾸 이 친구가 주전을 주는 거야. 그러면 밀려난 사람은 대체 눈치 보다가 트레이드 요청을 하거나 백으로 만족하거나. 포수는 이게 안 돼. 포수는 아예 결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안쳐놓는다고 그 커리어가 느는, 그 기량이 느는 게 아니에요. 포수는. 그렇잖아요. 네. 경험이 그 어떤 자리보다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야, 너 선배한테 붙어갖고 다 뽑아먹어. 이게 필요한 자리라서 오히려 그래서 베테랑들이 더 필요한 거죠. 경험이 진짜 중요하다는 말씀. 그럼 이 친구가 그 원래 주전하던 포수를 완전히 밀어낼 때까지 차곡차곡 커가지고 그게 20대 후반도 내가 봤을 때 어려워. 포수가 그러니까 키우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또 우리나라는 특히 또 이제 군대도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지금 삼성에 강민호를 밀어낼 포수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뭐 김도환 제대하고 뭐 이병헌도 있고 뭐 어린 선수도 있죠. 김재성 선수 있고 한데 김재성 선수가 강민호를 밀어내고 주전을 할 정도의 저는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직은 아니라고 봐서
그래서 강민호의 장기 집권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삼성이 신인 드래프트 때 강민호 대신 권혁 지명했을 때 늘 아쉽다 했는데 결국 삼성에서 황혼기를 맞이하는구나. 그런 사람 얘기하셨고 최근 건강함의 비결에 아내의 내조와 건강하게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최근 부상 때문에 재활했던 김재성 선수한테 또 이런 말을 해줬다고 해요. 재성이가 의욕이 과해서 부상에 당했는데 내가 그 심정 안다. 다 경험이고 이젠 재성이도 프로로서 어떻게 몸 관리를 할지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렇게 선수 생활 황혼기에 있는 선수들은 경쟁도 경쟁이지만 이제 후배 선수들, 이제 아래에 있는 선수들한테 자기 노하우들 또 이렇게 전수를 해주고 그런 상황에서는 마음가짐 이렇게 하면 이게 도움이 될 것이다. 자기들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똑같이 되풀이하지 않도록 이제 도와주는 역할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어서 이제 강민호 선수. 그리고 강민호 선수가 저 얘기를 되게 유하게 한 것 같죠? 아니에요.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네. 연습하다 다치는 건 선수 아니라고 했어요. 진짜. 연습하다 다치는 선수 아니다. 관리 못한 거라고. 자기가 준비 잘못한 거라고. 경기 중에 다치는 건 어쩔 수 없는, 경기장에 뭐 어디 맞고 이러다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스윙하다가 옆구리 이거는 아니라고 했어. 진짜 대놓고 써도 돼요 그랬더니 쓰래. 센서리도 해요. 마냥 허한 선수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후배들한테 진짜 진심인 선수. 그러네. 후배들 진심인 선수. 그러니까 딱 들어.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게 진짜 잘 되라고 하는 말인. 네. 연습하다 다치면 그건 선수 잘못이라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작년에 다쳤을 때도 대놓고 얘기했었죠. 맥콜러번이 말씀을 하셨는데 게다가 이제 사실 삼성 투수들 같은 경우에도 이 강민호 선수에게 또 의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확실히 현재까지도 아직까지도 대체 불가인 자원이 분명하다. 강민호의 성격도 엄청 크게 작용해요. 꽁하면 포수하기 힘들어. 그쵸. 그러니까 시원시원하게 얘기할 건 얘기하고 풀 건 풀고 야 너도 나한테 불만 있으면 얘기해. 나 진짜 괜찮아. 이러면서 하는 게 선수들에게도 사실 투수가 얼마나 예민한 포지션입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다. 확실히 삼성 라이온즈는 이제 강민호 선수 정말 잘 데려왔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롯데 자이언츠도 결국에는 이제 유강남 선수를 사오고 나서야만 그 포수 고민이 어느 정도 조금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진짜 잘 키운 포수의 존재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건 이제 강민호 선수가 또 보여주는 케이스가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또 댓글 한번 좀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함을 밟고 가다님 2,000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서튼 감독 경질 가능할까요? 감독 바뀌어야 롯데 뭔가 반전 가능할 듯 싶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저희가 사실 시즌 초반에는 서튼 감독이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었기 때문에 뭐 여러가지 인게임에서의 아쉬운 부분들 그래도 이제 참아보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성적도 이제 하락세를 겪고 있다 보니까 이거 충격요법 필요한 거 아니냐 어차피 이제 계약기간 마지막 해 아니냐 올 시즌 성적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그리고 아니 딴 얘기하고 있을 때도 서튼 경질 좀 제발 해달라고 해주세요 아니면 뭐 서튼 좀 제발 까주세요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으니까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 팬들의 바람이 모든 게 현실로 되지는 않아요. 그거야 당연하죠. 아니 불과 이틀 전까지 3위 하던 감독을 무슨 명분으로 자릅니까? 그리고 대안이 있나요? 대안이 지금 당장 이제 대안이라고 해도 뭐 사실 뭐 이군 감독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게 생각해보면 지금 이제 남은 시즌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물론 여러분들 말씀하신 서튼으로는 안 된다. 우리가 2년 동안 지켜봐왔다. 근데 올해도 바뀐 게 없다. 똑같다. 올해 성적 내야 되는데 끝까지 서트로 가면 망한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다른 뭐라고 할까요? 임시 감독이라 하나요? 뭐 감독 대행이라고 하죠. 그렇죠. 감독 대행을 데리고 온다고 했을 때 남은 시즌을 감독 대행이 잘 치를 가능성도 사실 이게 미지수기 때문에 그럼요. 이게 당연하게도 저도 이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어요. 저도 이제 경기를 보니까 여기서 왜 번트 좀 그만돼.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이 번트 좀 그만돼 이런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사실 앞으로 이 앞선 2년을 믿어왔기 때문에 올 시즌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말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극단적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 두고 보세요. 우리 팀 서튼 있으면 떨어져요. 근데 뭐 감독 자르겠다가 우리 팀 성적을 망치는 거를 바라시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진짜 다 의견들이 다 똑같아. 지금 똑같은 야구하니 결국 뒤에 꼬라 박는다. 방금 얘기 들었는데 결국 이러다 5강도 못 갑니다. 뭐 이런 얘기 주셨고 뭐 결국에는 근데 그런 분들께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 무조건 우리 꼬라박는다 무조건 가을 못 간다 했는데 막상 가을 가면 그때가 아유 좋아 이러실 거 아니에요. 아 그쵸. 아, 그리고 기자님께서 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잘했던 건 선수들이 잘해줘서 그런 겁니다 얘기하셨는데 지금도 그럼 선수들이 잘하면 반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 또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야구는 감독이 한다, 선수가 한다. 여기서 저도 이제 선수가 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롯데자이언츠가 조금 내려가고 있을 때 감독이 좀 뭔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감독이 또 이렇게 내려갈 때 선수들이 안 좋을 때 기용에 들어도 잘하면 이길 수 있는 거. 한두 경기 잡을 수 있는 거. 당연히 맞는 말씀이신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선수들이 또 다시 좀 침체되어 있는 뭐 타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불펜 선수들이 조금 더 반등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여기에서 이제 그 컨디션 좋은 선수들을 잘 체크하고 마운드에 올리고 기용하는 게 이제 코칭 스태프의 몫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당연히 맞습니다만 이 지금 경질 원하시는 경질은 사실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제 명분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경질 쉽지 않아요. 십몇 연패 해가지고 이렇게 쫙 꼬라박지 않는 이상은 현재로서는 지금 어려운데 당연히 지금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 채팅창에 많이 하시는 게 답답하니까. 그리고 저희가 아시다시피 또 살풀이 방송 아니겠습니까? 채팅에서 이 속상한 것들 다들 말씀하고 가시는 거 당연히 뭐 그러라고 저희 방송에 있는 거니까. 갑자기 염경 감독 왜 소환된 거야? LG 팬들도 영 바꾸고 싶지만 포기했네요. 이런 얘기. 네, 염경엽이야말로 진짜 바꾸고 싶은데 그렇다면 LG 팬 여러분과 롯데 팬 여러분과 이렇게 한번 이러면 누가 싫어할까? 이러면 여러분들 바꾸시겠습니까? 아 커뮤니티 팬투표 한번 해. 어때? 염경엽 감독이랑 선투카 감독이랑 한번 바꿔봐요. 이 서로 또 불만들이 있는 감독 트레이드. 야, 요런 생각은 저희 못했는데, 그래요. LG팬 여러분들께서도 또 많이 또 불만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원래 또 명감독은 선수가 만드는 것이니까요. 아드리엔느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선수가 잘해야 되는 가장 좋은 그 감독 대상 명언은 가장 좋은 감독은 지장이 아니고 덕장 아니고 운장이다. 이런 얘기죠. 운장은 결국 어떻게 만들어지냐? 선수들이 이제 운 좋은 감독을 또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서튼 감독 못하고 있는 거 맞는데 선수들이 잘해줘서 운 좋게 성적 나오면 결국엔 그것도 운장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 감독 마트레이드 좋네. 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네. 그래요. 그래요. 아니. 어지러지하다. 아우, 그렇습니다. 아우, 재밌네. 아유, 재밌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 뭐가 됐든 뭐 서튼 지금 당장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당장 안 나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어쩔 수 없다는 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아까지 삼각들이. 기아까지 삼각. 김정국 감독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뭐 이대로 가겠습니다. 네, 뭐 장비에 묻은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일단은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웃다가 제가 또 커피도 쏟아버렸는데 김종국 감독과 제가 삼각 트레이드 그러면은 누가 가져가게 될지 누가 어떤 감독을 가져가게 될지 또 좀 있으면 드래프트 하겠어. 그러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독이래. 두 번째 주제 넘어가기 전에 혹시 이제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계시면 저희 좋아요도 한 번씩 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작과 동시에 눌렀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그래 지금 이제 이런 얘기 좀 그렇긴 한데 두 번째 주제 37분에 넘어가네요. 아유, 그러게. 큰일났다. 동네 백수님 또 10,000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 부러운 소리들 하신다. 지금 우리는 용병 타자 한 명도 없는데 내년에 용병 타자 2명 뽑는다는 소리 하는데 단장이 참 거포병 걸려서 1렘 포드 알아보다가 새되기도 했고 단장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 저희가 지금 하려는 얘기가 역시 이 한화 이글스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한화 이글스 외국인 타자 2명 선발에 대한 얘기 또 이제 이 최원호 감독 얘기를 했었죠. 최원호 감독의 경기 전 인터뷰가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논란이 됐었는데 올해 투수력 상황을 보고 내년 외국인 타자 2명 선발도 생각을 하고 있다. 마운드가 수비가 좋아야 이길 확률이 높다고 하지만 그러려면 타선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점수가 나야 투수도 수비도 여유가 생긴다. 좋은 공격력이 마운드와 수비를 안정시킨다. 올해는 투수 2명, 타자 1명으로 하게 됐지만 국내 선발 3명이 안정적으로 로테이션을 돌 수 있는지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 최원호 감독의 인터뷰 어떤 의미였을지 또 김동현 기자님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이 용타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용병 타자, 그러니까 외국인 타자 2명을 사실은 이게 이점이 많다고 생각하면 저는 다른 구단들도 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뭐냐면
사실 지금 한화가 외국인 타자 2명 쓸 정도로 국내 투수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대신 변수라고 할까요? 예정된 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류현진이 돌아오면 할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 류현진이 건강하게 많은 들어서 내년에 복귀를 한다. 네. 예를 들어서. 그럼 요즘 87년생, 88년생 잘하잖아요. 그렇죠. 류현진이 돌아와서 건강하게만 오면 류현진이 들어오면 그냥 외국인 투수라고 보면 되니까 그러면 이용타 할 수 있겠죠. 외국인 타자 2명 할 수 있겠죠. 근데 류현진 오는 거 확정되고 나서 얘기하면 돼요. 그거는. 저는 류현진 선수 후반기에 돌아와서 잘하면 네. 메이저리그에서 당연히 다시 계약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얘를 좀 이게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기 수술했으니까 새 인대를 이제 해서 붙였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완전 생생해져갖고 막 구속 회복되고 막 잘하고 이러면 오겠냐고 여기를. 메이저리그에 계속 남지. 네. 그럼 2년 3천만 달러 계약하지 여기는 돈 단위가 다른데. 그렇죠. 그러면 류현진이 오고 나서 고민해도 돼요 그 부분은. 근데 최원하 감독님께서 본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우리 팀은 빠따가 문제다라고 결론을 지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얘기를 하신 것 같기도 해. 근데 한편으로 보면 너네 긴장 타라 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되게 치밀하신 분이거든요. 네네네. 인터뷰가 좀 그렇긴 한데 엄청 고민 많이 하시고 생각 많이 하시는 분이라 또래 좀 조심 좀 하지? 약간 이런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어요. 만지 안 만지는 모르겠지만 뭐 타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일 네. 수도 있고 왜냐면 여기서 외국인 타자 2명 데려오면 한 선수 한 네. 자리는 또 이제 외국인 선수에게 또 할당할 수밖에 없기 그럼요. 때문에 야, 한 명 빠진다. 네. 열심히 해. 정신 차려. 그리고 이제 창 GM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외국인 투수 2명 재계약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최원호 감독 사기 떨어지게 용타 2명으로 하겠다는 말이 나오고 안심합니다. 요런 얘기 지금 산체스 선수 너무 잘하고 있고 페냐 선수도 진짜 제목 다 해주고 있거든요. 외국인 투수들 2명은 지금 그래도 참 잘해주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한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대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무조건 2명으로 간다고 못을 박은 건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죠. 갈 수도 있다라고 한 거니까 그 약간 모든 현재 그 발언에 대해서 그걸 팩트화해서 단정 짓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외국인 2명 쉽지 않을 것 같다고. 그럼요. 아니 지금 얘기하신 게 아무리 강팀도 4호 선발 때문에 골치 아파하는데 외국인 타자 2명은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 투수 2명으로 대부분 구단들이 다 가는 이유가 그게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저는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 행복 회로를 좀 돌려보면 자 류현진이 돌아와서 토종 1선발을 해주고 문동주가 선발 풀타임 2년 차에서 날아주고 김서현, 장현석도 우리가 뽑고 그죠? 야 우리 외국인 투수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굴릴 수 있겠죠? 네. 다 좋은데 문동주 검증됐나요? 김서현 선발 수업한다는데 선발을 못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장현석은 지금 프로에서 시범 경기라도 등판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물음표가 너무 많은데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약간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죠. 그리고 어쨌든 미호나 공호나 김민우를 불펜 쓰실 거냐고요. 그치. 그 공 아까워서 불펜 어떻게 써요? 장민재 선수도 있고. 장민재도 있고. 그러면 지금 그 선수가 없는 건 아닌데 토종 선발 그래 하나는 이 선수지 막 이런 선수 지금 안 보이잖아. 그래요. 지금 저 뒤에 보이시죠? 하나 국내 선발 성적 보시는데 최근에 이 문동주 선수만이 선발 승리를 또 따낸 그런 상황. 네. 좀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이게 뭐랄까 외국인 투수가 그 어느 팀과 비교해도 필요한 팀이 하나 같거든요. 저는 하나 같은데 이제 거꾸로 좀 다른 측면으로 보면 외국인 타자 둘이 필요한 팀이기도 해. 뭔 소리냐면 그나마 최은성 데려와서 이만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타선에. 네. 최은성 노시안 말고 누가 있어 지금 하나 방망이에. 김태현 뭐 엊그저께 잘하긴 했지만 그렇게 욕들 하셨잖아요. 김태현 못한다고. 정우런도 예전만 못하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하나가 부족한 게 과연 타선일까? 과연 마운드일까? 저는 둘 다라고 봐요. 어쨌든 죄송한 얘기지만 어쨌든 둘 다이기 때문에 그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좀 더 나갈 수 있겠죠. FA를 어떻게 할 거냐? 트레이드를 어떻게 할 거냐? 누구 될 거서 어떻게 플러스 시킬 거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봐요. 외국인 선수까지도. 네.
그러니까 지금 최원호 감독이 한 얘기는 우리가 타선이 좀 그런데 박만희가 좀 더 해주면 투수들이 편하게 던질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개념이라고 봐야 되지. 우리 내는 타자 2명입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근데 팬 여러분들께서 왜 열받아 하시는지는 저는 아주 공감합니다. 저도 알 것 같아요. 네. 너무 알 것 같아. 못 박은 게 아니라도 네. 외국인 타자 한 명도 거의 한 달째 못 데려오는 팀에서 할 소리인가요? 팬들 화나게 하는데 재능 있습니다 진짜. 거기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오그레디 데려오는 팀이 외국인 타자 2명 발언 맞나? HO님께서도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오그레디 선수는 뭐 결과가 이렇게 된 거긴 한데 네. 이렇게까지 못할 줄 알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못하는 선수를 데려오는 것도 어려워 네. 사실. 자꾸 터커 얘기 나오는데 터커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지난주에 장은상 기자님이 네. 나오셔가지고 조만간 얘기했거든요. 나 그래서 조만간이라길래 사실 다음 지난주에 이게 뭐 마무리를 짓겠거니 도장은 찍겠거니 오피셜 뜨겠거니 했는데 아직도 그 후보들 그 외국인 예상 후보들 또 계속 이름이 달라져요. 네. 뭐 누가 이제 어디에서 방출이 됐다거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대략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네. 지금 미국에서 국내 스카우트들끼리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하. 10개보다는 스카우트 다 나와 있어요 지금. 거기서 지금 전쟁 벌어지고 있대요. 어허. 씨가 말랐대 선수가. 어허. 씨가 말라서 이게 뭐 당장 올 시즌 바꿀 계획이 없는 팀들까지 싹 다 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가 이게 만약에 이제 이 선수랑 이 선수랑 계약이 이제 구도 합의까지 갔는데 누가 훅 들어와서 야 이렇게 되면 미안 이렇게 되는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속사정을 다 알지는 못하겠으나. 그러니까 하나도 답답할 거야. 뭐 포드 얘기 나왔다가 거기도 콜업 돼버리니까 야 잠깐만 이렇게 된 거고. 그렇죠. 콜업 되는 건 또 어쩔 수 없고. 네, 그건 뭐 노내고. 뭐 오르테가 이 선수 얘기도 들리고 있고. 오르테가는 본인이 관심 없다는 것 같은데. 계속 막 얘기 들리는 뭐 안두아, 미겔 안두아 막 이런. 네. 이 선수가 와. 베인 게이머. 이 선수가 와. 메이저리그에서 그래도 좀 방구 좀 꼈던 친구들인데. 걔는 진짜 아닌 것 같고. 안 오고. 네. 네. 계속 소식이 안 들리고 네. 있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해외 미국 메이저리그 혹은 뭐 우리 최소한 이제 그 4A 선수들이 필요하잖아요. 최소한 여기는 약간 그 에이전트들이 약간 장난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메이저리그에서는 못 하는데 마이너리그 트리플 A는 이제 깨부수는 선수들, 네. 쿼드러플 A 선수들, 이 선수들을 또 이제 데려오고자 하는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또 그래서 조만간 또 이제 도장을 찍어야죠. 아니 지금 이제 6월 중순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못 데려오는 거는 아무리 뭐 전쟁에 치열하다 그래도. 여기만큼 지금 이제 외국인 타자가 절실한 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만큼. 이거는 사실 저는 변명이 안 된다고 봅니다. 핑계가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타자 가장 못하고 있는 팀 어디였어? 하나였죠. 미리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또 빨리 채울 생각을 해야지. 누가 뭐 와가지고 도중에 다른 구단 스카우트가 와가지고 더 높게 불러가지고 놓쳤습니다. 이런 변명은 저는 하나 팬 여러분들 앞에서는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막 데려올 수도 없고 빨리 데려와야 되는데 좋은 선수 데려와야 되고 좀 심란하죠. 네, 심란하긴 합니다. 네네. 뭐 프레스턴 터커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또 나중에 나오면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터커 괜찮을까? 난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그래요. 이게 사실 최원호 감독의 인터뷰가 뭐 물론 내년에 못 받고 가는 건 아니다. 계획하고 가는 건 아니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한 명도 제대로 못 데려오고 있는데 뭔 2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외국인 투수 2명 잘하고 있는데 얘네들 재계약 생각하고 한 명이나 제대로 데려올 생각하지 이런 매기 때문에 지금 이 파이어가 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어쨌든 지금 한화의 마지막 국내 선발승 6월 1일 문동주 선수 이 국내 선발 투수들도 사실은 막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자리를 두고 이 기회를 준다라는 면에서는 또 의미가 있는 거긴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또 이 국내 야구의 또 현실을 또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이런 얘기. 동네 백수님 만원 후원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용타도 용타인데 손혁 사직서를 더 보고 싶습니다. 손혁 단장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민심이 아주 그냥 바닥이 뭐야 지하까지 또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근데 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업자득인 부분도 좀 있고 왜냐면 본인이 얘기하고 자신 있다 잘할 것이다 그랬는데 잘 못하고 있으면 책임져야죠. 본인이 이런 얘기는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단장들 앞으로 인터뷰하기 점점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러게. 저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좀 논외인 얘기기는 하지만 LG 트윈스 차단장님 있잖아요. 차단장님이 참 대단한 부분 트레이드 망쳤을 때 예전에 그 누구야 양석환 선수랑
저기 누구야 함덕주 선수랑 트레이드했을 때 사실은 초반에는 양석환 선수 너무 잘했기 때문에 지금 뭐 함덕주 선수도 뭐 잘하고는 있지만 너무 그랬을 때 저는 앞으로 이 소통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너무 욕을 많이 먹고 근데도 인스타그램에서 라이브 키셔가지고 팬 여러분들의 질문에 또 대답하고 이런 거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절에서 좀 잘 안 풀렸다. 뭐 근데 또 죄송하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진짜 대단하다. 근데 지금 사실 손혁단장님한테 가장 팬 여러분들께서 불만 가지시는 부분 뭡니까? 왜 숨어서 안 나와? 시즌 시작하기 전에는 잘만 떠들더니 왜 안 나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이런 부분 좀 답답하실 수는 있겠다. 이 정도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 언제부턴가 단장이 소통을 해야 되는 자리가 돼가지고 잘하면 소통 아니 언제부터 단장이 소통한 나와서 얘기를 했잖아. 언론에 나와가지고 떠들었으면 그 왜 이렇게 됐는지는 얘기를 해야죠. 이 팬 여러분들에게 또 소명의 시간을 또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욕에 찍혔던 그건 아닌 것 같다.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아버지 어떻게 그리 사셨나요? 그래 소통 시작해달라 그랬음. 자기가 먼저 나온 걸 무슨 KJY님 또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NC도 맞아. NC도 소통 잘하죠. 임산타님 그때 진짜 여론 안 좋을 때도 유튜브 컨텐츠 찍으면서 또 이래서 저랬다 저랬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면 팬 여러분들께서 물론 화는 나시겠지만 그래도 이해는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또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좀 약간 불통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홍준아 큐 홍준아 큐 사퇴 가능성 없을까요? 고생을 틈새를 또 이렇게 치고 들어오시네. 삼성 약간 농담이긴 한데 왜 자꾸 그 다음에 직장을 자꾸 뺏으려고 그러세요? 야 이거 진짜 치고 들어오시네. 갑자기 훅 들어오시네. 그 임기가 연장됐다는 얘기도 있고 다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하필 여러 가지 지금 단장 트레이드 얘기도 지금 나오면 아무도 안 받아갈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감독 트레이드, 단장 트레이드 이런 얘기들 저희가 오늘 채팅창에서도 많이 얘기를 또 다뤄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지러지하네요. 그러게. 네. 그래요. 황태자님, 차단장님은 의식이 다른 사람이에요. 감독이나 선수 대신 욕먹기 위해서 소통한다고 얘기를 했다. 언행일치하는 거. 언행일치가 저는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진짜 잘할 때만 나와서 나 이렇게 해서 잘했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 될 때도 안 풀릴 때도 또 나와서 팬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팬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시니까 이런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다소 좀 이 오프닝도 또 길게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제 소화하는 시간도 좀 길어졌고 많은 얘기를 좀 나눠본 것 같습니다. 이제 댓글창 여러분들과 오늘 조금 더 소통을 또 많이 한 것 같고 또 이제 김동현 기자님께서도 이제 소신 발언 또 많이 또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김동현 기자님의 의견과는 별개로 브런치 의견 아니라는 거 이런 얘기 또 잠깐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또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또 정시 접속자 끝에 가니까 와우 1000분 넘게 시청해 주셨는데 저희 좋아요도 또 많이 마지막으로 아직 안 눌러주신 분 계시면 좋아요도 한 번씩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일도 역시 이제 기자분들과 함께 또 진행을 하죠.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아까 또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안치홍 의원님 언제 나오시냐? 안치홍 의원님은 수요일, 목요일에 나오시고 그리고 안경현 위원님께서는 또 이제 금요일에 나오시는 또 일정입니다. 또 많은 분들께서 이번 주 남은 일정도 또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방송을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 오전 10시에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